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주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원래 라이브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행사 하나를 좀 잊고 있어서 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은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녹방에서 중요한 내용 좀 다뤄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암호자산 흐름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소용돌이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한 거 좀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투자 인문학 관련 방송인 만큼 우리가 사회 속 두려움이란 이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는 코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퍼드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컨트롤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문학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글로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제 유익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 ETF 승인 이더리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ETF 이더리움 승인이 결국에 났는데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 갖고 이제 아직 명확하게 좀 정리는 안 된 상황이지만, 암호자산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고,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앞으로 4월 달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6월 달에 바로 좋을지 어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4월 달에 일단 굉장히 조정과 이 힘든 구간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여기서 뭐 이렇게 시간을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런 바닥 구간이 있을 때 계속 기회라고, 이럴 때 결국에 이때 샀는데 좀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때도 잘 산 거다. 이때 살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이때 내가 돈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이때 100만 원 다 샀어요. 그러면 이때 만 원이라도 더 사고 그냥 기다리면 어차피 여기 오면 이땐 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게 접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은 4월에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우니까 그거를 비관하고 비쌀 3월에 사고 4월에 빠질 때 파는 이 침팬지 투자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에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4월 달에 겪었던 흐름도 기억을 하시고, 4월 달에 그 힘든 인내의 시간을 또 길지도 않죠. 22년과 그 다음에 뭐 19년 이럴 때 겪어보신 분들은 사실상 이 4월 달 상승장의 한 달은 진짜 소위 말해 껌이잖아요. 그냥 정말 쉬운 거잖아요. 이 한 달은. 근데 그 시간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처럼, 여러분들이 상승장 안에선 중력을 더 세게 느끼기 시간이 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아마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앞으로도 똑같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져 간다.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4월에 길지 않은 시간을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이 인내 보상을 받을 때가 가까워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내 기분이 마구마구 춤을 출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어슴새벽 방송도 챙겨 보시면서, 제가 토탈마켓 캡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많은 이격이 벌어질 때, 3월 달에도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많이 오른 코인들은 익절을 좀 한다. 그래서 또 똑같이 많이 오른 코인들은 익절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반분들에게는 프리미엄 뉴스레터로 거기에 계속해서 글을 적어드리잖아요. 그럼 요번에도 또 똑같이 많이 오른 코인들은 좀 익절을 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이평선 이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씩 누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르시고 행동을 옮기시는 분들은 알아서 많이 올랐을 때 좀 매도를 해두실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계속 들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랑도반 분들도 프리미엄 뉴스레터에 그렇게 적어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고점에서 다 팔고 저점에 다 사고 이게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많이 올라가면 좀 분할 매도 조금씩 팔고,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과감하게 한 50% 이상 던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연습을 할 거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똑같이 방송에서 많이 이제 올라가는 우리 기분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익절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고점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 팔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도 연습을 꼭 하셔라. 그래야 상승장 진짜 많이 팔아야 될 때 잘 팔 수 있어요. 요번에도 매도 연습할 수 있는 또 그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보면 76 정도에 있고 큰 변동 없고 구글 트렌드도 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김프도 보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0.18에서 뭐 1%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더리움 1% 정도 껴 있고, 그래서 우리 한 3월 달에 김프 한 거의 8%, 10%막 이렇게 낄 때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양호하죠. 다시 또 김프가 그렇게 끼고 한두 달 정도 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또 3월, 4월 달 같은 흐름이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매도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근데 매도를 좀 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승장에서 올라 그래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그러면 팔았던 현금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팔고 그 현금 계속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수록 팔았다 다시 사고 팔았다 다시 사고 하면 결국에 고점에 물리게 되니까 절대 그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선물 시장의 과열도 크게 과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 빨간색 넘어가야 우리가 과열이라고 제가 본다라고 했잖아요. 펀딩비 같은 경우가 이 구간, 이런 식으로 그 빨간 구간 넘어가는 이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 아직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거다. 이런 구간이 저는 이제 6월달 한 8월달 이런 흐름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대선이 11월인 만큼 사실 그 전에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대선 11월 해가지고 좀 오히려 대선 지나고서는 좀 빠지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좀 빠지고 오히려 다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24년에 완벽한 사이클을 만들거나, 어떤 흐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코앞에 닥친 몇 수개월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으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법안들이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법안들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서 그죠? 미국의 하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쯤에 한번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금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에서 투자 계약만으로는 증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공부했던 FIT 21 법안인데, 이게 이제 하원 표결 이후에 구조 이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제 붙일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통과되냐 안 통과되냐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방식을 명확히 해서 투자 계약 존재만으로는 토큰이 증권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SEC 때문에 그 코인에 태클을 많이 당했던 게 이제 리플사고, 그 리플사가 지금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거래소에서 판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한테 판 것도 증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합의를 한 해 만에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사실 모든 웬만한 투자 계약이 있어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코인들, 뭐 지금 SEC가 고소고발을 이제 남발하면서 지금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도 들어있고, 그런 코인들이 다 증권이 아닌 걸로 명확하게 분류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엄청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는 완전히 급등할 수 있는 진짜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의 공동 발의자들은 법안과 함께 공개된 자료집에서 전체 암호화폐 토큰의 약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저는 왠지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될 가능성도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일단 리플의 XRP의 족쇄도 사라지고, 수많은 여러 증권으로 이제 SEC한테 태클을 당한 그런 코인들 역시도 다 족쇄가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공화당 주도의 지금 이런 SEC를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게 공화당 주도고, 민주당은 좀 반대하는데, 민주당들이 좀 일부 민주당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협조하면서 이게 통과될 걸 보이지만, 민주당이 상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가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선 후보죠. 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암호화폐로 자기의 후원금도 받고 결국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유권자들도 또 어, 요번에 반대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표심을 잃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결국엔 통과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요 같은 경우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 같은 경우는 SAB 121이라는 건데 암호화폐 악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는데, 이 법안 자체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너무 불편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그 오른 게 그냥 재무제표상에 수익으로 잡히면서 그냥 좋아야 되는데, 오른 거의 평가 금액만큼 자기가 또 돈을 예탁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야만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악법을 폐지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는 지금 너무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를 계속 하다가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쪽을 미는 쪽은 이제 결국에 그 공화당 쪽이고, 민주당은 그걸 굉장히 월가나 이런 쪽에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좀 최대한 딜레이를 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래서 결국엔 이게 거대한 좀 쇼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일부는 반발을 하고 좀 약간 이탈을 하고 있다, 공화당 쪽으로.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악법이 폐지가 되면 아까 두 개 이제 요거랑 FIT 21 요거랑 지금 SAB 121 요거 같은 경우 악법이 폐지가 되면 굉장히 암호자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되면 사실상 리플 XRP도 증권이냐 마냐 이거는 이제 완벽히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사실상 코인을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살아남는 수 있는 은행의,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행하고 기존에 협력하고 있는 코인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 은행들이 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런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결국에 코인 회사들과 코인 찍은 데 중에 기존의 전통 금융권의 그 답답한 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 금융권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기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금융권의 기술을 바꿔줄 수 있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진적이지 않고 은행권들이 보수적이니까 그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약간 색채를 갖고 있는 회사들, 특히 이제 리플사 같은 곳들이죠. 그런 곳들에 코인들이 많이 채택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2, 3년 전에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시대에 법원들이 하나가 폐지가 되고 하나가 또 들어오고 이런 지금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펀딩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의 위아래 같은 경우도 한 7만 달러 정도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파이사이클 여기도 보면 요거 겹쳐지는 때 제가 노티를 해드릴 거고, 하랑 도반분들과, 하랑 도반분들은 당연히 프리미엄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계시니까 최우선적으로 이런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온체인 데이터 겹치면 일단 올려드릴 거예요. 프리미엄 뉴스레터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매도 준비를 서서히, 이제 비트코인이 보통 저게 겹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알트코인은 버블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비트 도미넌스에 하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율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최고점엔 계속 얘기 드리면 다 못 팝니다. 그냥 지금부터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파시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이 다 성적이 다르겠죠. 누구는 지금부터 파셔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다 팔아버려서 수익률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최대한 늦게 팔았는데 그게 고점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적당한 중간값에 팔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내가 운의 영역이고 어차피 다 가질 수 없는 영역이니까 어차피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 접근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제가 신도 아니고 우리가 신도 아닌데 그 최고점만 우리가 노리고 앉아있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투자의 삶을 살면 진짜 피곤하니까 그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 MVRV 빨간 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역시도 굉장히 지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갔죠.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들어갔을 때가 고점, 그다음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찍으러 올라갔고, 17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다가
다시 이만큼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일단 닫는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고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지난 역대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닿았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고 뭐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이나 비트 도미넌스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한 두세 번 때쯤 다시 돌파할 때쯤 이때는 진짜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좀 보면 이제 장기 홀더들에 대한 MBRB 이제 주소인데 요것도 한 7, 8 정도 도달을 하면 고점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보면 이제 XRP의 도미넌스 차트부터 좀 보면 지금 이제 진짜 XRP도 이 아까 법안이 저게 FIT 21 저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웬만한 증권들이 다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EC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XRP 드디어 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축과 팽창, 팽창하고 수축, 팽창, 수축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21년도에 작은 팽창 한번 하고 21년도 상승이 여기에요. 고작 작은 팽창하고 다시 페이크아웃 한번 해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태. 보통 이런 하락 수렴으로 가다가 페이크아웃으로 한번 뚫고 올라왔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분명 팽창이 일어날 텐데 그게 언제냐서 여러분들이 늘 힘든 건데 두 번의 이때도 쌍 바닥을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요번도 지금 한 번, 그리고 지금 여기 거의 두 번 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의 얼추 다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팽창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는 정말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XRP 가져간 사람만 가져갈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오랜 리플 XRP를 다루면서 한 4년 정도 다룬 것 같은데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마지막에 끝까지 있는 그 전에 이탈하신 분들은 뭐 딴 데서 코인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고 만약에 못 냈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고작 조금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 지난 인내의 보상을 밥솥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밥알 몇 개 주워 먹고 끝내는 걸로 끝낼까 봐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게 수익을 먹어라. 근데 역시나 꼭대기 어딘지 모르잖아요.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지정가 매도 이제 같이 올려달라고 얘기 주셔서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리플 XRP도 때가 드디어 이제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향후 한 2, 3개월 안에 좀 뭔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정검에도 다시 한번 정리한 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도 적당한 금액에 너무 낮은 금액에 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락 도반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분명히 리또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한 1점 몇 달러 갔다가 한번 또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그때 너무 쫄아가지고 다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진짜 오랜 뭐 한 4년씩 기다렸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막 10배, 20배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배가 수익이 나는 걸 봤는데 한 19년도부터. 근데 리플 XRP 고작 한 몇 배에 다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10배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금액에 다 팔지 마라.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적당한 거에 좀 리플 XRP 끝까지 홀딩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너무 싼 가격에 다 팔지 마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팔았는데 위로 올라가면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마냥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좀 보셔라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주봉에서 토탈마켓캡 대략 우리 요쯤에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략 요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죠. 지금 대충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결국에 빨간 지점 여기 RSI가 올라가는 이 부근 언저리 갈 때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충 여기 정도 올라갈 때 한 번 하고 좀 이렇게 하락을 해줘요. 근데 하고도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게 뭐 지금 여기 정도 닫고 지금 이때 같은 경우 17년에 이렇게 닫고 그냥 고점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살짝 닫고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하락 다이버전스 하면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봉상에서 이거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고 이주봉에서 본다라고 해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봉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맞지만 이번에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대한 근접한 정답을 찾겠지만 우선은 대략 빨간 주봉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닿으면 그때는 일단 그때부터는 익절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몇 익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과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기분이 엄청 좋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J컵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J컵으로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24년에 여기까지 요번에 저는 한 수개월 안에 좀 이런 고점 도달하는 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법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올 것 같은데 24년에 이런 흐름까지 여기까지 가고 지금 11월 전에 대선 전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대선에 좀 쉬고 이게 다시 갈지 그 패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24년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왜냐면 11월 또 대선이고 그 전까지 근데 11월 이후 대선에 계속 좋을 것 같다는 흐름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상승량이 뭐 계속 반복되진 않으니까 보통 길어도 지금 이때 같은 경우도 여기서 21년도에 한 140일이었고 그죠? 이게 140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한 뭐 140일이면 10월 14일 대략 뭐 만약 21년도 같은 패턴이라 하면 대선 전 10월까지 굉장히 좋은 고점을 만들고 오히려 대선 때 이제 그 가격이 빠지는 뭐 이런 정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뭐 예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24년에 좀 좋을 것 같다는 흐름. 그럼 일단은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기분이 좋으면 이 고점 부근 언저리 도달했을 때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익절을 좀 해두자. 그거죠. 그러니까 익절을 좀 어느 정도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주봉상에서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갔던 상승구 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근데 고점에 빠지면 좋지만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20-30% 정도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가면 나머지가 있으니까 좋고 20-30%는 그냥 현금을 빼놓는 거죠. 그냥 그게 답인 것 같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30% 팔았어요. 근데 이런 구간 갔을 때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어차피 이게 상승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의 바구니를 만드는데 고점인데 요만큼 부의 바구니 만들었다가 다시 하락장 갈 수는 없잖아요. 더 크게 간 다음에 이 고점보다 높은 데서 그 사이클 바닥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 왔을 때 내가 한 5% 10% 정도는 더 사야지라고 해서 그 팔아놓은 현금을 더 살 수는 있죠. 이런 구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이드 정도를 우리가 방송이나 그리고 하랑 두번분들에게 제가 그 글로 그렇게 남겨드리는 거지 이게 다 팔고 다 사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거. 제 방송하고도 그렇게 하면 이제 어차피 저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도 앞으로 또 똑같이 이 빨간 구간에 도달해서 전고 넘을 때도 이격이 또 많이 벌어지면 또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이제 이 20일 전하고 많이 벌어지고 하면 지금 20일 전 또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이제 조금 많이 오른 코인들은 또 매도를 전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정도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렇게 이격이 좀 많이 좁혀지잖아요. 이격이 좀 벌어지고 이만큼 벌어지면 좁혀지죠. 그럼 이런 구간들 대충 뭐 이런 구간이겠죠. 최고점 어려우니까 대충 이 구간 그럼 팔았다가 여기 했다가 금방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체하지만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 잘하고 또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일봉상에서 계속 우리 하랑 도마분들하고 관찰하고 있는 이 파란 박스 그 다음 우리 빨간 박스 들어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 차트 관찰하고 있죠. 매주 우리가 시장 흐름을 체크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인데 하랑 도마분들 이제 눈에 익으신 이 차트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선 겹쳐져서 힘 받는다라고 했었고 이쯤에서 힘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아래 단기 평이 많이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상 흐름대로 좀 높이 올라갔고 한 번 더 사람들 ETF 승인 났는데 한 번 더 힘들게 하면서 단기 이평선들까지 다시 눌러주고 힘 받아주면서 다시 지금 여기
그래서 쫀쫀하게 만들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흐름으로 저는 빨간 박스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막 계속 이런 흐름으로 다시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이미 이평선 힘들을 많이 모아줬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흐름으로 이제 빨간 박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 예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나 그럼 여기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천천히 가면 와 간다라고 했는데 왜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갈지, 여기서 천천히 갈지 몰라요. 결국에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려고 하는 순간 투자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꼭 올레길 투자만 하셔라. 천천히 지켜보면서. 크립토 토탈 마켓 캡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알트 탑 10개 코인들을 제외한 코인들에 대한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이고, 지금 대충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볼을 판다라고 하는 이 구간, 여러분들 진짜 기회의 순간이지만 진짜 괴로우고 지루한 순간, 이 시간을 지나서 한번 빼끔 올라왔다가 다시 지루했다가 요번에 3월달에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4월달에 하락 여기까지 해줬던 여긴 거예요. 다음에 어떤 패턴이냐, 21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지루하게 해줬다가 빼꼼 3월달 올라와줬다가 그 다음에 21년도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만 계속 가다가 그 다음 알트 불장 찾아왔죠. 이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 상승이 나온다는 거, 지난 전고를 넘어서 이 상승 엄청 기분이 좋을 거고, 2015년도 패턴 똑같아요. 고를 파고 그 다음 한번 빼꼼하고 백 테스트 한번 해주고 다시 지난 고점 테스트 해주고 다시 그 주황색 박스 돌파해서 위에 파란색 와주고 다시 또 눌러주는 4월달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 순간 급등을, 이때 시총이 가벼우니까 그냥 순간 급등하는 형태로 갔던 거예요. 순간 급등하는 형태로 주봉이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고를 파지고 다시 넘어갔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아무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엄청 날 수 있는 지금 기회의 순간에 있는 거다. 지금 이 전형적인 이 패턴, 거의 이 패턴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시총 박스 구간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초기에는 박스를 무조건 리테스트하고 리테스트해서 지루하지만 이 리테스트 해줄 때가 기회의 순간이고, 리테스트 해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건데 대부분은 리테스트 하는 게 짜증나서 코인 시장을 떠나는데, 사실 이때 떠나지 말고 무조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얼마라도 더 주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제이컵으로 올라갈 때 돈을 버는 거다. 이 개념을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황색 박스, 파란색 박스도 조금 더 가파랐지만 한 번 더 리테스트 해주는 구간이 있다. 리테스트 해줬고 2번 해줬죠. 그 다음 고점 지금 높여가고 있죠. 그다음 올라가고 나면 이때는 이렇게 리테스트 잘 안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리테스트를 이만큼까지 보통 잘 안 한다고,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리테스트 할 때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마다 다 주우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하랑 도범분들은 다 엄청난 칭찬을 드리며 인내를 하면서 이때 주운 분들을, 얼마라도 주운 분들은 마이너스 20%가 되건 마이너스 30%가 되건 내 평단 수익이 200%였다가 수익률이 100%로 줄어들건 이때 계속 주우신 분들은 이제 이때 되면 엄청나게 잘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곧 증명이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 정리한 거에서 보면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주봉이에요. 이주봉에서 완연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깨지면서 21년에 상승장이 나왔죠.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주고 이제 완전 쏟아졌고, 이때도 17년 쏟아지고 한번 중간에 해주고 또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지금도 여기 그래서 살짝 빼꼼 깨고 있다. 그래서 요거 떨어져서 쏟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뭐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될 수 있겠죠. 대략 요번에 목표는 비트 도미넌스가 한 40 정도 되는 거. 저는 그래서 대략 이 구간 언저리 오면 완벽한 알트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이때부터는 대충 한 40 한 1, 이 정도부터는 하랑 도범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40 한 1%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준비하셔서 분할 매도 하십시오라고, 많이 오른 코인들 분할 매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거의 근거 중에 하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각자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개별 코인나 어디서 얼마에 팔아 이거 다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최고 수익을 할 수 있으면은 이미 지구의 불을 누군가 다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 명확히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한 대충 이 구간 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와 그다음에 개별 RSI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충 이 구간들 되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다 먹으려만 하지 않으면 다 정답이 보여요. 근데 더 먹으려고 하니까 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라고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 쫓지 말자. 자, 그리고 리플 XRP 또 주봉 차트 좀 보면 리플 XRP도 지금 대략 95가 지난 역대 그 고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95가 당연히 안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대략 한 90 정도, 그다음에 한 86 정도, 이 정도 한 87, 뭐 이 정도 되면 일단은 리플 XRP도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하랑 도원분들이 이미 지정가 매도 다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리플 XRP는 RSI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고 그냥 구간별로 다 걸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탐욕에 빠져서 그것만 바꾸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두시면 되고, 이게 여기서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 지금 80, 대략 80도 안 되는 거에 갔다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았죠? 이더리움처럼. 근데 웬걸 여기가 고점이고 빠졌잖아요. 이게 속임수였던 거예요. 너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기서 빠질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죠? 그거 누구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구간에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에 우리가 지정가 매도를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대로만 두면 되는 거야. 만약에 갔다가 설령 요번에 또 리토스 가고 얼마 안 가고 또 빠졌다 가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어떡해요. 근데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또 팔렸잖아요, 내가. 그럼 그 물량 가지고 그냥 마음의 위난을 삼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선택인 거야, 투자는. 만약에 여기 갔다가 누구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가서 여기 다 팔았어요. 그다 했다가 가요. 올라갔어요. 그럼 지난 몇 년의 시간의 보상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정검에도 걸어놓은 대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갔다가 만약에 빠지면 여기 거밖에 안 팔리는 거고,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다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거 계속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갈까요, 저기까지 갈까요, 이거 누구도 몰라요. 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좋은 코인이라고 보고 저도 계속 모으면서 업비트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이 매틱이 예전에 몇 프로 올랐나 보니까 진짜 15,000%가 올랐더라고요. 이때가 언제죠? 20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 이때 15,0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한 60배, 160배 정도 되는 거네요. 진짜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예전에 이때가 가격이 한 200원도 아니고 한 26원 정도 됐네요. 26원이던 게 한 3천 몇백 원까지 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예전에 이때만큼 지금 이때는 피보나치 배열의 2.272도 넘어서 더 올라갔지만 요번에도 2.272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70배 정도, 한 70 몇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안 간다. 그래서 지난 1.618까지밖에 안 간다라고 해도 한 16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얘 이미 자산 토큰에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재미가 없어도, 폴리곤 진짜 재미없죠. 지금 재미없는 코인들인데 일을 잘하고 있으면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서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재미없으면 모아야 되죠. 그래서 일부 사셔서 그 업비트에다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넣어 놓으면 언젠가 갑자기 열었는데 정말 허름한 상자에다가 뭔가 좀 보석 좀 넣어놨는데 그 보석이 금은보화 상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좋은 코인이니까 좀 모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틱의 차트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폴카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폴카닥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뭐 매틱이 저는 지금 그래도 조금 좀 더 자산 토큰에 잘 나가니까 더 비중 있게 모으고 있긴 하지만 얘도 뭐 괜찮은 코인입니다. 얘도 안 올랐고, 다른 코인들 지금 3월달 한 중간까지 복구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데 얘도 다른 코인들까지 정도만 따라가도 한 30-40%더 올라가야 되고, 아무튼 얘도 대략 뭐 요번에 한 지난 전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진짜 지난 전고까지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르지만 아무튼 얘도 조금만 더 그냥 보수적으로만 더 올라가도 한 3-4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래서 위에 순간이 있다고 보고 체인링크 이것도 보면 폴카닷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21년도 이때 4월 달부터 해서 얘도 10,000%가 올라간 거예요. 얘도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고 요번에 얘도 한 200달러까지만 가도 10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1.618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얘도 엄청난 성장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요거 좀 받고 귀여운 우리 동물 한번 사진 좀 댕댕이 한번 보고 갈게요. 예전에 이렇게 주인과 함께 트럭을 타면서 이제 안진벨트 채워가지고 애기 때 데리고 다녔는데 크니까 이런 식으로 모자 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주인은 여전히 똑같은데 얘만 이제 자라 있네요. 뭐 강아지들 한 1, 2년이면 엄청 크니까 1년이면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두려움 속에 갇힌 우리들이라는 예전에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써드렸던 글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글이고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과 그 다음에 SNS 시스템 그 다음에 언론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코인 투자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은 결국에 돈이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한 곳만을 대부분 바라보죠. 거의 다 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돈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뭐 건강이나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돈이라는 이제 그 성공이라는 그 한 곳만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우리들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뭐 뉴스와 뭐 이제 우리 태어나면서 그 정부 이제 학교를 가서 배우는 교육들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통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코인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죠. 막 수많은 퍼드를 주잖아요. 막 정보를 합치고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정보를 주잖아요. 정부는 막 코인 투자하면 망한다. 이다 막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진짜 친절하게 막 알려주죠. 제가 코인 투자 후기에 했던 막 비트코인이 700만 원이었다 400만 원 가고 막 이때 정부에서 친절하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 코인은 사기다 이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탐사보도 하면서 왜 이렇게 친절하게 코인이 사기라고 알려줄까? 왜 공포를 조장할까? 계속해서 봤더니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투자라는 거하고 완전히 단면적으로 투자가 사회 공포 시스템 주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썼던 글인데 좀 한번 읽어드리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에 세워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돈을 최우선으로 돌아간다. 그죠? 학교 때도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결국에 뭐냐?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성공과 인생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돈을 위주로 돌아간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래서 학업, 회사, 관계 모든 것이 돈을 최우선하는 최종으로 하는 시대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최고 중요한 건 이제 건강과 시간이다. 그죠? 왜 이게 맞냐면 정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 잡스 형도 그렇고 생각보다 오랜 좀 삶을 즐기며 살지 못하고 굉장히 성공과 명예와 돈을 쫓는 시간과 다 굉장히 짧은 생을 마감하고 결국에 고통스럽게 마지막에 이제 아픔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가셨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건강이다. 그리고 막 유명인들 중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정신도 건강이니까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돈의 최우선으로 쫓게끔 만든 사회 시스템에 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과 시간이다. 그렇죠? 시간은 완벽한 디플레이션이고 돈은 완전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무한히 찍어내고 있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평하니까 매초 우리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잘 보살피고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되는데 모두가 죽음이란 문턱 앞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같이 돈을 더 벌 거라는 우리가 후회는 하지 않잖아요. 명심해야 되죠. 돈과 건강과 시간을 잘 돌보기 위한 돈은 이제 도구일 뿐이라는 거를. 그래서 자, 방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 시스템은 공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 겁을 주는 거야.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럼 성공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처음엔 부모를 실망시키고 주변의 친구를 실망시키고 그러면 좋은 회사를 못 가면 내가 남들하고 뒤처지니까 나는 그럼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모든 건 다 어서 온다. 사회에서 통념적인 SNS의 비교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정신병이 오는 게 자신을 스스로 실망시킬까 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강박 같은 게 오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는데 지금도 제 스스로 제가 아쉬운 선택했던 지난 삶의 순간들에 대해서 자괴감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가장 힘든 슬픔이 최고의 슬픔은 후회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걸 극복하는 데 힘든데 또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병이 찾아오고 저도 뭐 예민한 성격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병이 찾아오고 실패한 미래의 내가 찾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두려움이 현재의 나를 망치게 되고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좋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결국에 미래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잖아요. 성공한 나도 존재하고. 왜냐하면 이 우주와 신은 결국에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존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신이고 그러면 이 존재가 바라볼 때 결국에 그들은 미래의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과학에서는 미래에 성공한 나도 있고 실패한 나도 있고 막 여러 개의 양자 중첩의 상태로 다 존재해요. 근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프고 막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건 내 주파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 불안한 주파수와 미래의 불안한 내 주파수가 결국에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실패한 미래의 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실패한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실패한 미래의 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실패한 나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통념 시스템 자체가 공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공포 시스템 자체는 사회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이 사회의 기득권들은 싫잖아요. 그냥 그들은 통제를 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통제를 하려면 계층이 존재를 해야 돼요. 계층은 뭐냐 피라미드처럼 상위는 작고 아래는 넓어야 되잖아요. 그게 피라미드 계층이죠. 그래야 통제하기가 쉽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공포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공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너는 불가능해.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소소한 행복을 누려야 돼. 여러 가지들 계속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남녀 간의 갈등도 조장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조장하고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상위에 있는 기득권들에 대한 뭔가를 똘똘 뭉치는 게 그들은 제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싸우게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공포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 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성공한 나를 못 만나게 해야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자꾸 기득권으로 올라오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래서 수많은 임사체험 사례와 의사들이 임모함 부르는 진짜 이런 것들이 있죠. 기적이라 부르는 사례들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개념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우리가 세상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믿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종교를 뛰어넘는 진리의 서적이라고 부르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역사의 책은 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 안에 역사책은 진짜 뭔가 누굴 추종하기에 만들었다면 좀 좋은 내용만 썼을 텐데 진짜 적나라하게 글을 썼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알지 못하는 뭐 종교와 우주와 뭔가 세계 이제 과학도 우주에 다 모르잖아요. 그 저 너머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 블랙홀 뒤에는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우리가 계속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의학 쪽에서도 보면 전신에 퍼진 암세포가 2주일 만에 모두 사라지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뇌종양 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조차 불가능했는데 너무 쉽게 갑자기 사라진 사례들 분명한 이건 팩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을 멀리하고 이제 의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을 하면 아까도 투자에서도 그렇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회 통념에서 만든 두려움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물론 의사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냉정한 현실 이야기 중에 제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는 3차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과 이제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연결돼서 면이 돼요. 그죠? 면이 연결돼 가지고 공간이 되죠. 그게 이제 3차원 세계고 거기에다가 다른 개념인 시간이 붙죠. 그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시간을 쭉 선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뒤로 가지 못하죠. 근데 이제 차원을 넘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붙으면서 시간의 개념이 다르게 존재하면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어둠 새벽에 어떤 방에 있었던 때의 하나의 장면과 그다음에 또 몇 년 뒤의 장면이 서로 다른 걸로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면모에 관한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병에 걸렸건 내가 투자해서 실패를 할 것 같고 뭐 수많은 이 두려움의 후회와 걸려 있건 일단은 내가 병에 나을 거다. 나는 투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는 게 여러분들 이 그냥 제가 뭐 믿어라 이게 사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나 내 몸에 대해서나 뭔가 믿으려면요 결국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는 옛날에는 뭐 그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논리와 그 정리된 그것들을 머리에 쌓아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그 노력한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가 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믿는 건 사기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 노력 안 했는데 너 믿으면 너 무조건 여기 미국의 최고 대학교 갈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 자신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는 내가 나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어디 목표한 대학교 갈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우주한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신이 인정해주는 신도 그 안에서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노력 안 하는 애한테 신이 뭔가 주겠어요? 우주가 안 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투자도 그렇고 내가 그냥 제가 암호자산 시장 앞으로 부해바구니가 될 거고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막 얘기했어요. 부해바구니가 될 거고 그게 바로 지금 자산의 토큰화 시대입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서 지금까지 잘 견뎌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돼요. 그냥 나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마디만 믿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어슴새벽이 뭐 저 목소리도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래서 믿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믿고 말고에 하는 문제는 모든 거는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시간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우주가 인정할 만큼 신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을 것이라고 일단 완벽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초연함 속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날려보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되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나갖고 그 죽어있는 공간 속에서 어떤 신의 세계에 갔다 왔거나 진짜 무언가를 본 거잖아요. 저 세계 넘어 있는, 이 세계 넘어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면서는 저 세계에 갔다 오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것과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이도록 하는 거 두 가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그다음에 뭔가 건강도 그렇고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몸의 주파수는 상당히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그 진동 주파수 안에서 병이 퍼져나가는 거죠. 질병도 그렇고 우리의 투자 마인드도 똑같아요. 공부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코인 안 오르면 어쩌지? 나 그럼 망하는데 계속 불안하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아니면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또 안 돌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세상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게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뭐 신을 믿건 우주를 믿건 뭐 그다음에 코인을 믿건 모든 믿음은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투여한 시간만큼 그 믿음은 결국에 강해지는 거야.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뭐 종교도 진짜 성경을 몇 번이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진짜 진리에 대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분 뭐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의
불교 경전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또 있는 거고,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투여하면서 시간을 투여한 만큼 내 삶이 평온해지고 투자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 다 똑같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완전히 믿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체험 같은 거 해서 내가 진짜 뭔가 저 세계에 뭔가 했다가 해갖고 믿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을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것들 노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미네랄 건강으로 치면 우리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이제 건강 인문학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글에서 보면 미네랄 소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뭐 렉틴이 어떻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개념도 막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좋은 거구나라를 배워나가는 거. 이게 또 노력인 거죠.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얘기 듣기 전에 버터는 나쁜 거고, 지방성 그 고기들에 대한 지방은 다 나쁜 거고, 짜게 먹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잘못된 의학 상식에 빠져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이제 공부 시작조차 안 해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코인도 똑같잖아요. 코인이 앞으로 미래 부해바구니가 되는데 코인 사기라니까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코인 아까 사기야. 너 왜 사기 얘기하고 그냥 아예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건강도 투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내가 귀를 유연하게 열고 내가 직접 공부해보고 진짜 세계의 진실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의학 쪽이나 뭐 이런 건강 쪽에도 상당히 잘못된 의학 상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대부분은 고혈압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이 정말 다양한데 인간의 피는 결국에 사람의 혈관이 나이 먹으면서 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 고혈압이 되어야만 혈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피를 끝까지 온몸에 보냄으로써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를 커버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 고혈압이라고 그냥 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고혈압 약을 먹이잖아요. 진짜 몸에 안 좋은 건데 그게 지금 현대 이 지금 의학계에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의학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는 공부하는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인도 똑같다고 봐요. 그냥 짜게 먹으면 나빠. 코인은 나쁜 거야. 다 똑같게 포장을 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명이 되겠죠. 시대가 바뀌면 옛날에는 몸에 안 좋은 뭐가, 옛날에 여러분들 수은을 먹었던 거 아세요? 지금은 중금속이라고 난리 나죠? 옛날에는 그 귀한 물질이라고 왕들이 수은을 먹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그냥 모든 저염식하고 하는 게 안 좋은 그 시대로 또 바뀔 거고, 또 똑같이 코인이 안 좋은 시대였다가 나중에는 누구나 핸드폰 안에 코인 지갑을 탑재하고 다 코인으로 결제하면서 야, 코인을 어떻게 안 써? 라고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공부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대중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위의 수준을 바라보는 사람이 미래의 그 풍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 거고, 보여줘도 못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주파수를 높이는 물질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병원 가서 이 약 먹으면 좋고요, 뭐 항생제 먹으면 좋고요. 물론 필요할 때 좋죠. 항생제 뭐 할 때 좋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고혈압 약 먹으세요. 20년 동안 고혈압 약 먹고 20년 동안 막 당뇨약 먹고, 원인은 내 몸의 원인은 안 받고 계속해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은행에서 정부에서 코인 나쁜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코인 가격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코인 하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죠. 정부는 IMF 없습니다 하다가 일주일 전에 또 IMF 없다고 하다가 바로 일주일 뒤에 대중들 다 뒤통수 치고 사업 다 망하게 하면서 IMF 발표했죠. 그게 정부 시스템인 거예요.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저는 이제 하얀 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급진적이니까 알아서 우리 하랑 도반분들에게만 이야기 좀 드리고, 너무 급한 상태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수술이나 이런 거 잘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는 이분법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공포에 통제당하고 있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하는 것을 추종하고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그것을 결국 얻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할 거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좀 더 나은 삶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 많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돈이 많아도 행복하다고 했고,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거지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게 그냥 지금 좀 더 삶을 윤택하는 과정 속에 코인이라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다. 이게 진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도반분들은 이게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댓글 보면서 많이 느끼지만, 진짜 뭐 4월달 한 달 저기 했다고, 그때 제가 사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4월달에 빠졌냐고 그냥 괴로워하고, 뭐 4월달에 왜 빠졌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3월달에 투자해 4월에 바짝 벌고 빠지고 그게 다 되면 세상에 누구든 다 부자가 되죠. 원래 예측대로 안 되는 게 투자고, 내가 3월에 고점에, 나는 쌀 때 안 사고 고점에 샀으면 그 대가를 치르고 4월 달에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안 올라갔으면 그때 버티면서 더 인내하면서 모아야죠. 근데 나는 3월 달에 고점에 사놓고 마이너스 50% 되면 그냥 그때 팔면 그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1월 달에 훨씬 쌀 때는 안 사고 왜 3월 달에 다 올랐을 때 산 다음에 4월 달 마이너스 50%에 파냐고요. 그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비싸면 사고 싸면 판다. 나는 침팬지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대로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투자해서 돈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상도덕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년 동안 코인 투자 10배 먹고 싶어, 2배 먹고 싶어, 100% 수익 나고 싶어, 500% 수익 나고 싶어, 1000% 수익 나고 싶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감내해야 된다고. 그게 상도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자마자 마이너스 50% 바로 됐거든요. 그냥 며칠 만에. 또 큰 돈을.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날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50%가 당연하다고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트코인 똑같잖아요. 3월 달에 쌀 때 안 사고 작년에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샀던 사람들이면 올해 3월에 비쌀 때 샀으면, 그러면 내가 그 감당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비쌀 때 사고 더 비쌀 때 팔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적당히 비쌀 때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는데, 결국에 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는 탐욕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점에 못 팔자는 이제 탐욕도 있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게 이제 투자를 성공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에 개념을 계속 이해해야 되는데, 부해바구니가 계속 커지고, 아까도 우리가 차트에서 얘기했지만 고점을 넘어서 지난 우리가 알트코인들 같은 거 지난 21년의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고점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점을, 요걸 잠깐 보면, 고점을 우리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고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난 고점이죠. 여기가 17년 고점이에요.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쭉 상승 사이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지금 우리 여기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 고점 돌파하는 때는 올 거다. 고점 돌파하고 다시 이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고점 돌파하고 분명히 지난 고점을 지지하면서 이 시간을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간이 짧고 해갖고 올라가면서 고점 만들고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21년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고점 돌파하면서부터는 좀 익절을 조금씩 하자. 한 5% 10% 정도 하고, 그때 만약에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부해바구니 이론에 따라서 계속해서 팽창을 해가니까, 이때도 그렇고 이게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건 부해바구니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리고 투자도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의 영역이며 내 건강을 나쁘게 하고 내 생각의 시간을 뺏어간다. 생각의 시간을 헛되게 쓰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되고, 투자 역시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 실패하게 만들고, 몇 개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순간은 오직 하나의 기능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다. 그래서 결국에 죽는 거 다 누구나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고, 뭐 호상이라는 얘기도 잘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누구나 다 죽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각자 이제 여러분들 다 나이가 다르겠지만, 내 인생이 한 3분의 1을 살았어요. 이미 3분의 1을 산거, 어떤 분은 절반을 살고 막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20대 30대 진짜 왕성하게 신체 능력이 좋을 이 시기,
이 시기가 진짜 짧은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서 50대, 60대 넘어가면 남은 시기에 내 육체의 그 완성도의 그거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수명만으로 놓고 보면 절반 살았다 하지만 왕성한 신체 활동의 능력으로 보면 진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느껴요. '아 진짜 남은 왕성한 시간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내가 건강한 이 육체를 갖고 이런 느낌일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결국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불어나고 엄청 많아질 텐데 시간이나 내 육체가 결국에 소실되는 거는 막을 수 없구나.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육체가 젊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만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두려워 결국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신체도 늙고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 시스템에서 계속 강요하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건 사회에서 나쁜 거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망나니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보통 정해준 것들이 대부분 보면 바보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회에서 무슨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걸 안 지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쓰레기 줍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안 지키라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좀 어디 침 뱉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수물이 깨끗한 거니까 그런 건 좀 제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 강아지가 길거리에다가 배변한 건 좀 제발 좀 치우고 그쵸? 그거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인도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 좀 하지 않아야 될 거 좀 각자 안 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정말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에선 깨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두려운 것이 지금 내가 이 삶에서 추구하고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거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아직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고 제가 진짜 이 삶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공유하면서 찾아 나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암호화폐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이걸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원하는 방향과 또 달라지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여정을 열어 나가겠죠. 그래서 각자 다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 원하는 게 뭔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 코인이 있는 거고 코인이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뭔가의 그 받침대가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두서없는 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절주절 뭐 좀 주제넘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기분 나쁘셨던 게 있으면 죄송하고 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 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에서 진짜 해방되셔라. 이 사회 시스템이 진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시면 정부에서 뭔가를 강제하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거, 미국에서 하라는 거, 뭔가 진짜 다보스 포럼에서 하라는 거 이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 어디든 다 코인 나쁘다 사기다 계속 이랬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반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모두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상승장 안에 있고 여러분들 이 빨간 구간 제이커브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격하게 하지 마시면서 덜 오른 코인들 줍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용.